네,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시죠? 예, 강펀치. 예, 강영석 변호사 모시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강영석입니다. 예. 1.23 계엄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네. 뭐 좌파들은 다시 내란몰이로 좀 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내란 전담 재판부까지. 네. 특검이 있으니까 특판도 있어야지. 뭐 이따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 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그 사법부 독립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 같아요. 이 네. 특검도 사실은 뭐 기존 검찰 제도에 대한 굉장한 반발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, 네. 이 사법부 독립의 핵심은 사건이 누구한테 갈지 모른다는 거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네. 사건을 특정한 판사한테 배당을 할 수 있으면 사실 옛날에는 60년대에는 그 법원장의 권한 중에 하나가 사건이 오면 네. 그거를 어떤 판사한테 보낼지를 법원장이 결정을 했었어요.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? 지금은 그냥 컴퓨터로 돌립니다. 컴퓨터로. 네, 그러니까 무작위로 배정되는 게 사법부 독립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데, 그게 이제 침해가 되는 거죠. 내란 특별 재판부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판사들 정해가지고 그 판사들한테 이 사건 전담시키겠다. 60년대로 돌아가자? 네,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판사가 아니라 네. 사실상 그냥 정치 재판을 하는 거죠. 네. 네, 정치 재판을 하는 건데 사실 뭐 정치 재판의 형태가 뭐 없는 건 아닙니다.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도 사실 정치 재판이죠. 네. 뭐 국회에서도 야당이 한 명 추천하고 뭐 여당이 한 명 추천하고 뭐 합의해서 한 명 추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네. 대통령이 추천하고 대법관이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이런 형태 자체가 이 정파성을 인정한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특수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란 재판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.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부를 따로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그 사람 죽여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. 네. 그게 그 역사에 보면 그 공산당이 폭력으로 그 권력을 탈취한 다음에 혁명재판부 같은 거죠. 그렇죠. 네. 혁명검찰서와 혁명재판부. 네. 지금 북한에서도 그 짓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. 네. 예, 그거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? 네. 네. 그 뭐 전범재판소. 네. 뭐 이런 거. 근데 이제 지금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뭐 푸틴도 영장이 나와 있잖아요. 네. 푸틴도 영장이 나와 있는데 이 국제형사재판소도 그래가지고 처음 만들 때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. 예. 네. 국제사법재판은 이제 국가 간에 합의해서 하는 거니까 합의해서 재판하는 거니까 사실 재판이라기보다는 중재나 조정에 가까운데 네. 예, 국제형사재판은 사실 어디까지를 무슨 범죄를 할 거냐 형법이라는 게 나라마다 좀 다르고 네. 그래서 어떤 사건들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거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아가지고 네. 만들어지는데 50년 걸렸습니다. 그런데 그러니까 UN 창설 이후로요. 그런데 지금 이 내란 재판부는 이거 만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전현희 의원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현희 의원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헌적인지는 잘 알아요. 단지 이제 그걸 꺼내 놓음으로써 네. 어떻게든지 내란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해가지고 그걸로 선거를 치르겠다. 지금 그거죠. 그래서 저것들이 하여튼 내란몰이만 되면 돼 해서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뭐. 아니 그리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. 네, 지금 뭐 6개월, 7개월 지금 이 직위원 재판 뭐 3월 달에 기소했던가요? 거의 10달을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재판을 하던 걸 갖고 와가지고 한다는 거예요.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. 1심은 지금 1월 달에 선고한다, 2월 달에 선고한다 하고 있는데 내란 특별재판부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그때까지 못 만들거든요. 그래서 이것들이 네. 2심부터 내란 그러면 대법원을 내란 특별 대법원을 만드나요? 대법원을? 예,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서 이것들이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를 지금 강하게 지금 이 족벌 언론까지 가세해서 네.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을 지금 지금 뭐 그냥 강요하고 나섰거든요. 그런데 네.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. 네. 이게 뭐 택도 아닌 내란몰이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. 네. 이게 어쨌든 사법 절차에 의해서 유죄 무죄가 확정되는 건 대법원까지 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. 네.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까지 뭐 이게 만약에
뭐 내란이다. 네. 이러면 그때 가서 뭐 국민의힘에서 입장 표명을 하든지 말든지를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될 일인데 네. 지금 1.2.3 계엄 1주년 됐다고 해서 이날 사과하라는 거예요. 네.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. 네. 그야말로 이제 이 사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지금 당내 세력의 어떤 당내 세력 간의 당권 경쟁의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박형준 시장이 어제 이제 네. 얘기를 했고 오늘 뭐 오세훈 시장이 또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나름 이제 원래 세복의 바른미래 뭐 이쪽 계통이 어떤 약속한 듯이 지금 이 사과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, 네. 조중동이 밀어붙이고 있고 예. 그 배후에 한동훈이 있다는 건 뭐 명확거나 한 거죠. 한동훈 입장에선 본인이 탄핵하고 계엄 반대하고 여기에 앞장섰던 걸 아직도 지금 뭐 자기 업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걸 당에서 인정해 주는 건 굉장히 필요한 절차거든요. 네.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완전 고립무원인데 그게 필요한 상황이고 조중동도 지금 그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. 그렇죠. 네. 특히 이제 좌파들한테는 조중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네. 뭐 쓰레기 언론 비스무리 한 거고 네. 그나마 우파에서 영향력을 존속을 해야 되는데 우파도 이제 아무도 조중동을 예전에 그 세상을 보는 거울 이런 식으로 보아주시는 분 자체가 없어요. 그렇죠. 네, 그냥 사주파다. 예.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사주파다.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 유튜버들, 예. 자유 유튜브를 대한 언론으로 다들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당의 12월 3일 계엄 사과 이 문제가 사실상 자유 유튜버와 조중동 간에 네. 어떤 한판 승부를 벌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 조중동의 영향력 하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신동욱 의원이 사실 그동안 우리는 그 장동혁 대표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사과를 꺼내 들었잖아요. 본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. 예. 근데 하여간 그건 뒤에서 이제 네가 누구 때문에 됐냐 이걸로 밀어붙여가지고 그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지금 욕을 바가지로 퍼먹고 있는데 그렇죠. 아마 국회의원 되고 나서 가장 욕 많이 먹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걸 그 단순히 뭐 중진들 몇 명이 나서가지고 사과해야 된다. 중진들도 5선, 4선, 3선까지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네. 갑자기 재선 4명이 그 얘기를 꺼내고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저 직원들끼리 권영진이- 모임하는 네. 그리고 자들이에요. 재선 의원들이 다 나온 것도 아니에요. 4명만 나와가지고 그것도 40분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다른 중진회의 할 때는 뉴스도 안 되더니 갑자기 그 40분 얘기한 거를 조중동이 대폭 실어주면서 이게 뉴스가 됐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조중동의 영향력 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.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. 장동욱 대표는 예. 조중동한테 빚진 게 하나도 없어요. 대표 될 때 오히려 그 외면하고 전혀 뭐 불러주지도 않고 했는데도 된 거 아닙니까? 아니, 조중동이 네. 뭐 김문수 지지한 건 세상이 다 알죠. 네. 그리고 지지의 표명을 그냥 단순히 한 게 아니라 장동혁을 아예 부르질 않았어요. 그 전당대회 내내. 좀 박형준이하고 오세훈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. 그 말씀 들으면서 이거 참 공교롭다 이런 생각이 든 게 네. 그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 중에 보면 그 단체장 직무 평가 네. 도와 동시에 정당 상대 지수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같이 했더라고요. 네. 보니까. 여기 보니까 뭐냐면 정당 지지율보다 단체장 높냐, 아니면 안 지지율이 높냐. 얼만큼 높냐 낮냐. 네. 이게 1등이 높은 순서대로 네. 1등이 세종시 최민호 시장이더라고요. 그 제가 토요일 날 최민호 시장 그래서 만났어요. 네. 그런데 1, 2, 3, 4, 5, 6 해서 지금 홍준표가 없으니까 네. 11등까지가 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에요. 네. 그런데 11등이 꼴찌죠. 그러니까 네.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네. 11등이 박형준이에요. 10등이 오세훈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하위 한 20%는 컷오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단체장들의 경우에 네. 한 두세 명이에요. 그럼 딱 걸리는 거야. 네. 지금 박형준 시장은요. 사실 부산에서 누가 나가도 박형준 시장보다 표를 적게 받는다는 그게 없어요. 이제 박형준 시장이 인기가 정말 없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박 시장은 제가 볼 때 부산에서 경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오세훈 시장은 조금 달라요. 서울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 뭐 쉽게 경쟁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서울 전체를 커버할 만한 인물이 또 그동안 부각됐던 것도 아니고. 그런데 뭐 부산은
사실 부산에서 국민의힘으로 시장 나오면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? 하여튼 뭐 공교롭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네. 둘이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떠들어대는 걸 보면. 네. 자, 그건 그렇고요. 그래서 저는 이번 12월 3일 이거 그 당심에 반하는 이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, 소위 뭐 몇몇 중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. 떠들어대는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. 장동혁 대표로서는 전당원 투표 한번 해보자. 이 사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. 뭐 이걸 놓고 전당원 투표를 한번 해서 여론조사를 해도 좋고 전당원 투표를 해도 좋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게 절반이 넘으면 사과를 하는 거고 네. 아니고 뭐 7, 80%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. 무슨 사과냐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그러면 중진들이 접어야죠 의견을. 네, 그렇게 지금 조중동 목소리 빌려가지고 그런 소리 내는 사람들이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게 하려면 전당원 투표. 이 전당원 투표가 뭐 정청래만의 무기가 아닙니다. 네. 그렇죠. 그 전당원 투표가 빛을 발했던 게 김문수 후보 교체 파동 때였습니다. 네. 그때 저 쌍권 저것들은 전당원 투표에 붙이면 무조건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였어요. 밀어붙였었죠. 근데 당원들이 아니야. 네. 그 바람에 정말 극적으로 국면이 전환됐잖아요. 네. 네, 그거 한번 해볼 만하네요. 해볼만 합니다.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네. 사실은 1년 두고 네. 그리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장동혁 대표의 방향을 어디로 결정해야 되느냐를 사실 본인도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뭐 계속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, 왔다 갔다 하는데 전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어차피 지금 지방선거 경선에서도 당원 투표를 50에서 70으로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네. 그런 상황이면 당심의 방향이 어딘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. 말씀하신 대로 네. 지금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경선 때 그동안은 당원 국민 여론을 50대 50으로 했는데 이제 네. 당원 비중을 70%로 높이겠다는 거거든요. 그걸 갖고서 저 조선일보가 막 발광을 하더라고요. 네. 예, 민심과 거꾸로 간다고. 민심이 아니라 조심과 거꾸로 가는 거겠죠. 아니 그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건 발광을 안 해요. 민주당은 당원 100% 투표를 한다 그래도 발광을 안 네. 하는데 어차피 자기들이 아무리 발광해봤자 그쪽은 영향력이 없으니까 그냥 어차피 여기는 영향력을 그나마 그 온전을 하려면 그 50%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국민 여론이 아니라 그 50%라는 건 사실은 역투표죠.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정치 고관여층이 대거 들어와 가지고 투표하는 거거든요. 네. 어차피 그 조중동이 얘기하는 중도 표심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투표에 투표 안 해요. 네. 그 오히려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정치 고관여층들은 상대 투표도 가서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상대 투표를 와서 표심을 헝클겠다. 역투표에서? 그런, 네, 역투표로 그런 의도밖에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조중동이 얘기하는 중도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이번 전당원 투표를 한번 해보고 그걸 여론조사를 해보고 해가지고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장동혁 대표가 그 장애 집회를 부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. 네. 토요일 날 부산 울산 그리고 일요일 날은 창원에서 했고 내일은 구미에서 하고 네. 이렇게 11차례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지지층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행동하는 거죠. 네. 지금 뭐 당원이나 당협위원장, 그러니까 그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의 지지층이라기보다는 네. 이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을 직접 상대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대중연설을 굉장히 잘해요. 네, 국힘 의원들 치고 이 정도로 대중연설에 능한 사람을 네. 뭐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. 역대 대표들이 장동혁 대표 연설을 보면 이게 네. 장동혁 스타일이 있어요. 있습니다. 네. 이게 뭐 그동안 정치판에서 연설 잘한다는 게 뭐 DJ니 뭐 네.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. 근데 그 네. 사람들하고 연설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. 완전히 다릅니다. 예. 네.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판사의 그런 멘트가 남아 있기는 한데 그걸 훨씬 더 투쟁적이고 정치적으로 해요.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인데 옛날에 연설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은
좀 잘 웃기고 만단가처럼. 그 만단가처럼 하면 잘한다 그랬거든요. 관심을 확 끌어들이고 이러면 잘한다 그랬어요. DJ 연설도 그렇습니다. 앞뒤 뭐 문맥 같은 게 아니라 웃겨요, 웃겨. DJ는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? 이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환호와 박수를 유도하면서 연설을 하거든요. 근데 장동혁 대표의 연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. 그리고 아주 깔끔해. 이렇게 보고 읽는 것도 아닌데 이게 원래 머리 좋은지 아닌지는 말하는 거 보면 안다는 거 아니에요. 앞에하고 뒤에하고 이 비문이 많이 섞이면 이게 논리적이지 못한 건데 장동혁 대표는 그냥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 적어도 전혀 문장으로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사실 그거 외워서 하는 거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. 근데 그렇게 해요.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딱 있는 거죠. 다만 이제 좀 뭐랄까요, 충청도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지 지금 석 달이 지났는데도 왜 빨리 뭘 정리를 못하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하고 당원들의 지지를 구해가지고 이 12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. 그 전에 당원들한테 충분히 예열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.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조국이 저게 어쨌든 뭐 98% 이상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당대표, 조혁당 대표가 다시 됐어요. 근데 이게 이제 자꾸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가지고서 토론하자 뭐가 잘못됐냐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설마 장동혁 대표가 좋다 토론하자고 나설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준석이 하자 그러니까 아니, 한동훈이 하자 그러니까 장동혁하고 하겠다. 또 장동혁 대표가 받아버리니까 굉장히 뻘쭘해졌어요. 그러니까 뭐 정청래라도 끼자. 근데 정청래가 그거 끼어들까요? 정청래는 굳이 할 이유가 없죠. 민주당에서 막 말릴 것 같은데 네 나가서 어떡하려고 그러냐. 그래요. 하여튼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국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. 네. 그리고 조국이 확실히 그 존재감이 많이 줄었다. 지지도에서도 보면은 조국 당이 그래도 5%도 넘게 나온 적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2, 3% 오히려 이준석 당보다도 안 나오는 결과도 많아요. 그걸 봤을 때 조국이나 이준석을 이제 비슷하게 그냥 쩌리로 본다. 대중들이 이제 조국이나 이준석을 그러면 급이 같으면은 조국이가 이준석이랑 토론하지 왜? 그러니까요. 하여튼 이 상황은 좀 지켜보겠습니다. 그 지난주에 있었던 이 블랙 코미디 같은 그 감치 논란이요. 이건 이제 그 이진관이라는 자 판사가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라고 뭘 신원에다가 써놔가지고서 정말 이게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. 그 후에 이제 이하상 변호사가 이제 당사자잖아요. 감치 당할 뻔하다가 집행불능으로. 집행불능으로. 이하상 판사가 그 재판부한테 그 주접 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뭐 이거 가지고서 뭐 또 변호사 협회에다가 징계를 요청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더라고요. 법원이 나서서 뭐 이진관이가 개인이 나서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? 글쎄요, 이게 뭐, 법원이 그렇게까지 나서야 될 일인가 싶은데, 민주당이 법원 욕할 때는, 아니,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욕할 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다가, 갑자기 법원이, 그 민주당에서 의원들, 대표들이 한 말들은 더 살벌해요. 근데 그 대법원장을 깔 때는 가만히 있다가 무슨 뭐 판사한테, 아니, 그러면 판사가 말도 안 되는 감치를 15일을 저는 판사가 변호사 감치하는 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사실은 일반 감치도 거의 없습니다. 그렇죠. 거의 없어요. 그리고 감치해봤자 하루나 이틀 사흘하지 15일 감치?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. 이게 가끔 조폭 사건 때 그 똘마니들이 깍두기들이 들어와 갖고서 막 소란 뜨는 때가 있어요. 그때는 감치를 시켜. 그때 뭐 2, 3일 정도 합니다. 근데 그거 일주일도 채 안 하는데 그걸 15일 감치를 해놓고 또 그것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이름을 안 적었어요. 이름을 안 적어가지고 그 이름도 안 적혀 있으니까 구치소에서 이거 뭐 어떻게 뭐 신원약정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저는 지난주에 그 판결 그 감치 명령과 그리고 나경원 황교안 대표에 대한
그 판결 네. 요 두 가지가 이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드는데 6년 7개월 만에 판결이 났잖아요. 패스트트랙에 대한 판결이. 네, 네. 근데 박주민 의원이 변호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판결문 2천 몇백만 원 받아들더니만 의원직 상실형 받았다고 자기 그걸 올렸어요. 완전한 가짜 뉴스. 네, 완전한 가짜 뉴스입니다. 완전한 가짜 뉴스인데 그 이제 보니까 국회법이 이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면은 의원직 네. 상실하도록 돼 있으니까 네. 그냥 국회법이랑 이거랑 다 합쳐져서 200만 원 넘었으니까 되나보다 하고 올렸던 것 같은데 판결 선고를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400만 400만 원. 그리고 특수종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요렇게 했거든요.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을 현직 의원들은 다 400만 원 이하로 내려가지고 500만 원 넘는 사람이 없어서 의원직 상실이 없다. 나머지 다 벌금이고 그래요. 그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에 대해서 뭐 정청래만 한마디 했지 그냥 다들 수긍을 했거든요. 네. 왜냐하면 또 민주당도 뭐 다음 달이면 판결이 있고 판결이 있죠. 네, 이게 이제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법원이 박주민이가 그 판결 받을 10명 중에 하나에 한 명이죠. 본인도 걸려 있어요. 박범계 아니, 박주민. 그러니까 예. 박주민이한테는 한 500만 원만 때리면 좋겠어. 근데 국회법으로 때리면 좋겠어. 네, 국회법으로 500만 원만. 예. 그러면 지는 좋아할 거 아니야. 야, 나경원이 2,400 나왔는데 나는 500밖에 안 나왔어. 이러다가 배지 떨어지는 거지. 아이고 참. 예,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. 네,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상당해 보여요. 처음에는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었나 했는데 네. 박형준, 오세훈까지 등장을 하고 이 그러니까 한동훈 걔가 전방위로 지금 뭐 구명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. 12월 달이면 이제 네. 그 당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윤리위까지 어떤 정광석화처럼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계엄 사과라는 묘한 걸 걸어가지고 지금 당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뭐 이현종이니 신지원이 뭐 여기 뭐 김종혁이니 박상순이 지금 뭐 나올 수 있는 거 최대한 나와가지고 막 떠들어대요. 그런 거 보면은 이들이 하여간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장동혁 대표한테 좀 힘을 실어서 네. 지금 우리가 만든 당 대표를 지켜내야 된다. 그리고 국힘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. 여기서 애매한 뭐 무슨 애매한 중도 이 조중동이 오도하는 거기에 헷갈리면 안 된다. 더 이상 우리 자유 유튜버 시청자들이 조중동의 이 사탕발림에 그 20여 년간 계속됐던 그 중도 노름에 더 이상 속지 말고 뚜렷하게 자유와 시장 경제, 이 가치, 이념 이걸 가지고 정치판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강펀치 강영석 변호사와 함께 진행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